everybody just do your thing. Wake up, today's gonna be a good d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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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ke up. 안녕하세요, 명상의 시간입니다.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네요. 어제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. 나스닥 기준으로 2.5% 하락을 했죠. 정말 오랜만에 큰 낙폭이었습니다. 속슬은 10% 가까이 하락을 했고 TMF도 5.5%, TQ가 7% 하락을 했는데 그냥 제 기준에서는 횡보와 다를 게 없습니다. 저번 영상에서 단기간 매수 계획이 있으시면 좀 기다리셔라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매수 타이밍이 오고 있죠. 저는 TMF의 추가 매수를 시작했습니다. 아주 소량이지만 어제 30주 정도 샀거든요. 요즘 제가 겨울에 살이 좀 많이 쪄서 운동을 시작했거든요. 체력적으로 좀 피곤해서 영상을 자주 못 올렸는데 어제 열공중님이 요즘 왜 안 올리냐 물어보셔서 오늘 올리게 됐습니다. 체력이 좀 올라오면 다시 짧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는 너무 몸이 힘들어서 시장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별로 바뀐 게 없거든요. 우선 저번주 CPI, PPI가 모두 올랐죠. 그럼 이제 나올 PC도 거의 오른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 큽니다. 그럼 주가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거고 연방 기금금리도 올라가고 기대금리도 신고가를 찍었습니다. 올해 5.75까지 예상하는 게 20%가 넘게 올라온 상태거든요. 그래서 조정은 어쩌면 계속 아니면 크게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저는 예상하기로 물가가 정체되거나 다시 상승하는 구간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1월 데이터가 그랬습니다. 하지만 이게 계속 상승하는 시그널이냐?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선 고용 부분이 안 좋아질 데이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더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. 임금 부분이 꺾였다는 건 고용도 조만간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도가 될지가 중요한 거라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금리 예상이 올라서 5.75까지 예상을 하는 분위기가 됐죠. 그래서 채권 금리가 많이 올랐죠. 20년물은 4%가 넘었습니다. 그래서 TMF의 가격이 많이 내려왔는데 차트를 보면 제가 분할 매수를 하기로 한 박스를 터치했죠. 그래서 전에 분할 매도 한 것과 추가금으로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인플레이션이 정체 구간을 지나면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고용이 안 좋아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는 건 증시에 좋은 소식은 아니죠. 전체적으로 본다면 인플레이션이 정체되거나 다시 올라간다면 또 증시는 가라앉을 거고 인플레이션이 정체 구간을 지나고 다시 내려올 때 고용이 안 좋아지면 증시는 또 가라앉겠죠. 결국은 앞으로의 시장은 밝지는 않습니다. 이건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건 맞습니다. 반도체의 재고가 계속 쌓이고 성장주의 성장성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저축률도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급반등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길게 보셔야 하고 나오는 데이터들을 잘 분석하면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대응이라는 건 제 기준에서는 분할로 매수를 하는 건데 횡보 구간을 지나서 첫 분할 매도 구간에 왔다가 다시 횡보 구간으로 접어들었죠.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할 게 없습니다. 무언가 시장이 크게 바뀐다면 구간을 재설정하게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계획대로만 계속 한다면 할 게 없어서 영상도 좀 천천히 올리게 되고 저처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트레이더도 아니고 너무 자주 증시에 노출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. CPI, PPI 방향 바뀌니까 또 엄청난 매크로들이 나오죠. 그걸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우리는 그걸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고 정말 그렇게 된다면 증시는 훨씬 전에 저점을 다시 찍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미리 알 수 없습니다. 작년에 금리 5% 후반 6% 넘게 간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. 하지만 지금 제 수익률이 이제 10% 됐거든요. 어제 많이 떨어져서 마이너스 30% 정도까지 갔었죠. 그렇지만 결국은 또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. 플러스 30%도 넘었었죠. 그런데 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. 나오는 매크로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차라리 계속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앞으로 방향성을 보는 눈을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저도 데이터 분석을 잘 못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투자라는 건 앞으로 우리는 평생 해야 합니다. 그 쿠팡 물류센터의 로봇을 몇 주 전인가 제가 봤었는데 예전에 물류센터 문제가 많았잖아요. 쿠팡이
가로사 같은 것도 있었고. 그런데 지금 분류를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죠.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대부분 물류 쪽이었습니다. 거기서부터 줄어들고 있죠. 이게 단기간 되는 건 아니지만 점차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,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마진은 늘어날 거고 개인의 소득은 줄어들겠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. 물론 근로생활이 중요하죠. 하지만 그만큼 투자생활도 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. 주변에서 아니면 미디어에서 투자가 요즘 좋다고 하니까 하고 안 좋다고 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우시고 그게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면 공부를 계속하고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이기는 투자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조금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고생 많으셨고 푹 쉬시는 저녁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